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8일 오전 10시 42분입니다. 어제 법원은 지금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고 석방을 명령을 했습니다만 검찰은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은 법원의 구속 취소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저는 항상 최재형 전 감사원장 페이스북을 들여다봅니다. 이분이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침이 될 만한 글을 써 올리기 때문입니다. 역시 저희 기대 그대로 1시간 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내란죄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정치 뒤에서 침묵하지 않고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명백하게 밝힌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의 해석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구속 취소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상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 기간 내와 즉시 항고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 즉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석 결정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고 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윤 대통령에 대하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예외로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그와 연관된 혐의인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 아니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법원은 그것을 상당 부분 좀 부인하는 그런 결정문을 내어놓았습니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연결되는 그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의 지금 기로를 맞아가지고 어젯밤부터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대하느냐 하면은 만약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이 뒤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했던 수사는 다 무효가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느냐? 그럼 불가능하겠죠.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거냐? 그럼 다른 방법이 뭐냐? 그건 상당히 수사 기술적인 문제인데 공소장을 변경하느냐? 아니면은 뭐 수사권이 있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느냐?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관이나 대책 없이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9일 제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9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고 탄핵 소추도 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공수처가 출국 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명령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북한이 남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터져서 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경우에 출국 금지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 간의 협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과잉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먹잇감을 놓고 일종의 사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잉 수사가 되고 틀림없이 공명심을 앞세워가지고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때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결국 거기서 파생한 과잉 수사, 즉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덤벼들었다가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공수처장 그리고 이번에 날짜 계산을 잘못한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창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나마 법원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니까 이제 이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또 과잉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법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만큼 한국의 법치가 살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무도한 짓을 해가지고 무력화 되었을 때 이제는 일종의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려서 공명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사하는 분들이 그 잡은 칼자루를 아무런 통제 없이 휘두르다가는 자기를 다치게 한다는 좋은 예입니다. 감사합니다.